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설호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공부하실 때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어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선 우리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해서 구분하시면 여기는 공부하기가 아무래도 좀 편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일제 식민 정책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이게 요약하자면 무단 통치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무력으로 많이 이렇게 통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된 게 먼저 그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까지 싹 다 장악한 최고의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무단 통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헌병 경찰제도, 이제 직결 심판. 그러니까 보자마자 야, 너 이제 바로 이제 그 뭐냐 그 형량이 내려지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선 태형이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엉덩이 아래쪽을 때렸다, 그 곤장 쳤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한국인한테만 그런 거예요. 일본인은 태형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국인한테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 학교에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뭐라 하면 이제 칼, 그왜승 하고 꺼내는 그 특유의 그 금속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라는 거고, 뭐 기본권 및 자유 제한했다. 그다음에 식민지 교육. 일본은 이제 그 초등학교 해당하는 그게 6년제, 우리나라는 4년제였어요. 야, 식민지 사람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되지.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수탈도 있었어요, 당연히. 먼저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예. 이 관습적 경작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소작을 하는 것도 남의 땅을 대신 농사를 짓는 거죠. 이 소작도 원래는 대를 이어서 소작을 해왔어요. 이게 이제 관습적 경작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사람이 주인인 저 땅을 농사를 지었으면 나도 저 땅을 농사를 짓고 그 사람의 아들한테 이제 대대로 이렇게 이제 소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일제가 이거를 갖다 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계약을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되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토지들은 다 이제 강제로 뭐 편입하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했던 회사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 자기네는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걷어들인 토지가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회사령 공포.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 그러니까는 아무나 이렇게 회사를 세워서 이제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이제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통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 기업들, 민족 자본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일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맞선 우리의 민족운동부터 이제 볼게요. 이제 먼저 국내인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민족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예, 뭐 이제 비밀 결사 형태로 이제 민족 독립운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 이제 대놓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독립의군부, 이제 임병찬이라는 분이 이제 가장 이제 계셨던 그 독립의군부인데, 요거 이제 고종이 요 임병찬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의군부가 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광복회, 요 박상진이라는 분이 설립한 단체인데, 이 만주 지역에다가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대한광복회는 이제 광복한 후에 공화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 정도를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국내 신민회도 사실 있었죠. 신민회는 근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105인 사건,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에 의해서 그 신민회 단체 회원들이 전부 다 그때 이제 그 거기에 걸리면서 단체가 와해되고 맙니다. 자, 국외 민족운동은 꽤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나라 밖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지역 구분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북간도에서는 중광단, 이거는 이제 대종교라는 신흥 민족 종교가 세운 단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동학교도 설립이 됩니다. 이제 요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기관, 이제 그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데,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요 명동학교 출신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윤농주 시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간도에서 태어나서 이 명동학교 졸업하셨다가 뭐 연희전문학교 거쳐서 이제 일본의 그 저기 도지사 대학까지 유학하셨던 그런 분이죠. 이제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 남만주 지역인데 이제 여기서 뭐 삼원보, 경학사, 그 다음에 이제 신흥 강습소, 요건 이제 신민회가 세운 학교죠. 그래서 이제 요 삼원보나 경학사, 뭐 신흥 강습소 같은 요런 이제 학교가 있었고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뀝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와요. 상하이, 중국이죠. 상하이 지역에서는 신한청년당이라는 이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체에서는 이제 나중에 파리 강화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파리 강화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김규식을 파견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의 당위성을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 이제 지금 러시아죠.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여기 지역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신안촌, 새로운 한국인의 마을이다, 그냥 그 뜻입니다. 신안촌을 건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가장 이제 그 좀 막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았다. 이제 물론 이제 민족운동가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최재형이라는 분이 이제 권업회, 이제 좀 이 업이 일이에요, 일. 일을 권하는 단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전부 다 이 연해주로 넘어가서 이 최재형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일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돈도 많았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추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업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지역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라든지 대한국민의회 이제 이런 단체들을 또 만들죠. 이제 임시정부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 미국 쪽이죠.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 죽였죠. 이 의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 지역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 활동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 이제 군대도 이제 군대 양성한 학교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죠. 자, 근데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 관련 문제는 시험에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먼저 배경인데, 3.1운동이 그냥 갑자기 뻥 하고 일어난 건 사실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이제 무단 통치, 일제가 계속 막 태형 때리고, 그 다음에 뭐 헌병 경찰이 이렇게 뭐 찍어 누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탈, 경제적 수탈도 계속 일어나니까 요거에 대한 반발심이 쌓이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고종이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 고종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 독사를 당했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는 민족운동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좀 전에 신한청년당 말씀드렸지만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전에 28 독립선언이 일본에서 도쿄에서 있었어요.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던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1차 세계대전 직후인데 그때 나왔던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어요. 민족은 자기들끼리 이제 뭐 알아서 해야 된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건데, 이제 여기에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요 3.1운동에 대한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제 종교계에서 주로 이제 주도했던 세력들이 종교계예요. 뭐 이게 뭐 불교, 기독교, 천도교, 대종교 등등 여러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민족 대표 33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만세 운동을 준비를 하고 3월 1일 날 이제 저 민족 대표 33인은 그 종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뭐 5등은 자해아 이렇게 나간 독립선언서 있죠. 그거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거기 탑골공원 주변에서 만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비폭력 만세 시위가 확산됩니다. 이제 일제는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대응을 해요.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월 1일 날만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 뒤로 이제 뭐 여러 데서 여러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계속 확산이 돼서 만세 시위가 벌어지니까 일제가 아주 가혹하게 진압을 하는데, 대표적인 일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제암리랑 그 옆에 있던 고주리, 여기 경기도 화성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학살을 자행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다가 한국 사람들을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불을 태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가혹하게 이제 학살 사건을 벌이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이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박사님이 계실 거예요. 이 박사님이 이제 요 제암리 학살 사건을 갖다가 사진까지 찍어서 전 세계에 보도해가지고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다라는 것도, 이건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3.1 운동이 미쳤던 영향 중에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어요. 이 임시정부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수립됩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있었던 그 뭐 독립운동도 어느 한 단체가 구심점이 돼서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제도 통치 방식을 바꿔요. 그전에는 무단 통치, 때리고 찍어 눌렀는데 그 뒤에 이제 20년대 들어갈 때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 이제 너희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응, 그래. 헌병경찰제 없애고 뭐 좀 이렇게 말 많이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 통치로 바꾸는데, 사실 요 문화 통치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일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라서 앞에 이른바라는 단어가 붙는 거고요. 실제로는 민족 분열 통치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치안 유지법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 감시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 양성해가지고 계속 이간질, 분열, 막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계속 이간질하고 분열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했다. 물론 이제 말을 문화 통치라고 지네가 주장을 했으니 거기에 맞게끔 약간은 이제 풀어졌던 그런 활동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약간 풀어진 그 틈새를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이제 민족 운동을 더 이렇게 벌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흐릅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항일 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중국에서도 오사 운동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죠. 자,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자, 독립운동 역량이 한 군데로 결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였지. 요 지역 저 지역에서 막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막 생겼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좀 통합해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각지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요걸 갖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통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나 그 다음에 서울에도 한성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었는데, 요걸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상하이에서 수립된 이 임시정부가 이 두 정부를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유일한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임시정부는 이제 삼권 분립 체계의 민주공화정을 추구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체계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삼권 분립의 공화정 체계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자, 주요 활동 중에서는 특히 연통제 및 교통국, 요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본토랑 이제 비밀 행정 및 통신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독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독립 공채를 발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의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승만이 있었어요. 이 이승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 그 이승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승만이 구미위원부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앞장에서 써놨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요분이. 근데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는데 상하이에는 안 들어오고 계속 미국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국제연맹, 그 당시 이제 세계 단체, 이제 지금 유엔이 국제연합이죠. 그 전 단체가 국제연맹인데, 요 이승만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국제연맹에다가 이제 대신 이렇게 맡아달라라고 뭐 청원을 넣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탄핵을 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쨌거나 이 경과가 이제 국민 대표회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이제 여러 정부를 통합해서 세워졌는데 활동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여러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일까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창조파와 개조파,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좀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벌이자라고 한 게 개조파고, 이 창조파는 이거 싹 갈아엎고 아예 새 판을 짜자라고 얘기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서 회의가 결렬돼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려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들 이탈을 하시고,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이 한동안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조직이 변화하게 되는 게 이승만을 탄핵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이분은 역사학자예요. 그 한국통사라는 이런 이제 저서가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잠시 대통령 활동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국무영재, 지금의 그 내각 책임제랑 유사한 이런 제도로 이제 체제를 개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임시정부 활동은 한동안 이제 침체가 되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여기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 한인애국단이 이제 의열 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활동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910년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 이제 주요 핵심되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죠. 자,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헌병경찰제도,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이제 때리면서 이렇게 통치를 했고 찍어 눌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제 토지를 많이 수탈해 가요. 대한척식 주식회사 이런 데서. 그 다음에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총독부가 회사 설립을 허가하겠냐고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기업들이 이제 많이 몰락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민족운동 중에서는 국외에서 벌어진 민족운동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상하이 지역에서는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김규식을 파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는 신한촌이 만들어졌고 이제 최재형 선생님 이제 주도로 해서 권업회가 세워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은 간혹 시험에 나와요. 대한인 국민회가 설립됐다. 이 단체 이름이 간혹 선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키워드는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 3.1운동은 그러니까 시험에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고종의 장례를 계기로 해서 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다라는 요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이제 여기서 주로 운영했던 기관들, 연통제 및 교통국, 그리고 구미위원부가 있다라는 요 정도를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